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으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신랑과는 공통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연애 기간은 약 2년 정도였습니다.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큰 충돌은 없었고 서로의 가족들을 만나도 표면적으로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집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결혼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조용히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상황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냥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도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저희 부모님께도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아버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차분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물어봐 주시는 편이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봤던 모습과 달리 신우에 관한 문제에서는 늘 신우의 입장을 우선으로 두셨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신우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시어머니는 신우의 편을 드셨습니다. 신랑과 신우는 결혼 전까지는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남매처럼 보였습니다. 만났을 때 서로 안부도 묻고 형제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정도로 보였고 저도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본격적으로 왕래가 잦아지고 신우 가족과 함께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나자 신우의 태도와 말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 가족과 식사할 때나 거실에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신우는 저와 신랑인 신우부부에게 인사하는 방식을 매번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인사를 좀 더 공손히 하면 좋겠다 정도로 말하더니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왜 이렇게 건성으로 인사하냐, 형님이 왔으면 일어나서 맞이하는 게 예의 아니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결혼 전에는 신우 남편인 시매부를 만나면 매형 오셨어요? 이 정도로 간단히 인사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신우가 이런 점을 지적하거나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네 가족이 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 그렇게 대충 고개만 숙이면 안 된다. 정식으로 인사해야지 같은 말을 신우가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도 우리 원래 이렇게 인사하던 사이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했지만 신우는 결혼했으면 이제 가족이 달라졌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항상 신우의 말에 동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저희도 충분히 예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너희가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다며 신우의 편에 섰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신랑도 매번 중간에서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신우를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자기가 틀린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시어머니 역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가 저와 신랑이 인사하는 태도에 대해 꼭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우는 저희가 신우부부, 즉 신우와 시매부에게 인사할 때 허리를 깊이 숙여 깍듯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다가 신우 가족이 오셨을 때도 저와 신랑이 하고 고개 숙여 인사했는데 신우가 그 자리에서 너네 인사하는 거 너무 건성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신랑은 잠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식사 후에 넌지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나가 그러는데 너희가 매형한테 인사할 때 너무 간단하게만 한다더라. 앞으로는 좀 더 공손하게 해라. 신랑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원래 하던 대로 인사 잘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인사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계시던 휴지를 내려놓으시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가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어도 보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잖니. 신랑은 그때 표정이 약간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시어머니 앞이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랑이 다시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결혼했다고 달라져야 하는 건가? 저도 그때 그러게 우리가 대충 한 것도 아닌데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신우와 심해부가 오면 인사를 할 때 혹시나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까봐 일부러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거나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인사를 했습니다. 신우와 심해부가 들어오면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였고 신랑도 비슷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우가 만족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신우가 시부모님 앞에서 인사를 하긴 하는데 딱 그 정도로만 하고 만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 중에 조용히 너도 앞으로 매형 오면 좀 더 정중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만 네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부모님께 인사할 때도 제가 항상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심해부에게까지 시부모님께 인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사하는 것도 이미 하고 있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손을 모아 인사하는 것은 시부모님께 하는 인사보다 더 과하게 해야 신우가 납득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 뒤로도 신우는 저희가 인사를 충분히 공손하게 하지 않는다고 시부모님께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이후에도 신우 부부가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고 신랑도 이전과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신랑은 그냥 계속 이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시댁에 갈 때마다 반복되었고 저도 신경이 쓰이지만 달리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신우가 인사를 두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 신우 얼굴만 봐도 저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곤 했습니다. 신우는 인사에 대해서도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오늘은 인사를 좀 나았다. 오늘은 또 대충 하네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했습니다. 신랑도 옆에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라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시작하면 앞으로 또 다른 걸 가지고도 계속 트집을 잡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 신우가 말한 대로 허리를 더 굽혀 인사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시부모님께 인사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만 인사를 했습니다. 더 과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올케에게 자꾸 인사 문제로 생트집을 잡아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누나가 왜 이렇게 꼬투리 잡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표면적으로는 너무 예민하게 받지 마라 하면서도 결국엔 그래도 더 공손히 해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난 주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모인 건 아니었는데 시부모님과 신우 가족이 저희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받으러 나가보니 며칠 전에 주문했던 롱 원피스였습니다. 밝은 색이고 봄에 입으려고 산 원피스였는데 배송이 늦어져서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한 뒤 바로 옷장에 걸어 두려고 옷걸이에 걸고 있었습니다. 신우가 그걸 보더니 고개를 돌려서 옷을 쳐다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옷색 되게 예쁘다. 저는 네, 그냥 인터넷으로 샀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는 옷 앞으로 다가와서 손으로 옷자락을 한번 만지더니 계속 옷을 살펴봤습니다. 어디 사이트야? 가격은 얼마나 해? 저는 사이트 이름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쇼핑 앱에서 본 거예요. 가격도 얼마 안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옷걸이를 잡고 한참 만지작거리며 옷감을 손끝으로 문질러보고 버튼을 들여다보고 바느질 상태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이런 색 많이 입더라. 이거 봄에 입으면 딱이겠다. 저는 옷을 옷장에 넣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신우가 옷걸이를 그대로 들고 있어서 잠깐 멈췄습니다. 신우는 다시 한번 옷을 쓱 훑어보면서 근데 이 소재는 잘 구겨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심해부도 거실 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소파에 앉아서 같이 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신우가 옷을 살펴보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좀 구겨지긴 하겠죠 라고만 대답하고 다시 옷을 받아서 옷장에 걸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나니 신우가 뒤에서 나중에 입은 거 보여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옷을 넣은 뒤에 다시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그때도 신우는 이런 건 인터넷에서 사면 사이즈가 잘 맞아?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보통은 잘 맞는데 가끔은 교환하기도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하고 말을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신우가 옷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옷을 어디서 샀냐? 얼마나 했냐?
소재는 뭐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간단히 대답만 했습니다. 제가 옷을 옷장에 걸어두려고 옷걸이를 들고 있는 동안에도 신우는 계속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펼쳐보기도 하고 소매 부분을 뒤집어 안감을 살펴보기도 하고 단추가 어떤 모양인지 하나하나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옷걸이를 붙잡은 채로 서 있었는데 신우가 옷에서 손을 떼지 않으니 당장 옷장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몇 초간 어색하게 서 있다가 신우가 이거 어디서 샀다 했지? 라고 다시 묻길래 저는 결국 폰을 꺼내 검색해서 주문 내역을 찾아보았습니다. 폰 화면을 신우 쪽으로 보여주면서 여기 쇼핑몰에서 샀어요. 여기 링크 보내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화면을 잠깐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표정이 약간 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옷걸이에서 손을 떼며 신랑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신랑은 신우의 얼굴을 보다가 왜? 하고 짧게 물었습니다. 신우는 한 박자 뜸을 들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너네는 진짜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신우가 그렇게 말하자 순간 거실에 있던 분위기가 다시 정적이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무슨 상황인지 살피는 듯 시선을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옷걸이를 다시 옷장에 넣고 문을 닫고 나와서 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묻자 신우는 소파에 앉은 자세 그대로 몸을 살짝 틀면서 고개를 기울이고 마치 설명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윗사람이 옷 예쁘다. 마음에 든다. 계속 그러면 보통은 눈치껏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안 입는다고 해도 그렇게 권하는 게 예의야. 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조가 분명히 가르치듯 단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신랑이 다시 신우를 보며 뭘 또 그런 걸로 그래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신랑에게 네가 맨날 그렇게 둔해서 그렇다고 대꾸하더니 다시 저를 향해 옳게 이거 진짜 몰라서 그래? 윗사람이 탐나 보인다고 하면 그 정도 말은 해줘야 하는 거야 라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신우를 쳐다보다가 그냥 네라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계셨고 심해부도 옆에 있었지만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로 산 옷을 아직 포장도 다 풀지 않은 상태였고 저 자신도 입어보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옷을 구매할 때부터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밝은 색이라서 더 신경 쓰였던 옷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먼저 입어보라고 권하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평소에도 옷에 애착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제 친동생이 옷을 빌려달라고 해도 옷은 각자 사서 입자고 할 정도였고 결혼 전부터 제 옷장을 누구에게 열어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인사를 두고 계속 문제 삼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옷을 두고도 그렇게 하는 게 예의라고 말하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가 말하는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았고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신우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뭘 문제 삼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 때마다 그날 상황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체형이 키도 크고 마른 편이라 옷을 살 때 사이즈를 고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키는 168cm 정도 되고 상체가 특히 마른 편이라 원피스를 사면 대부분 잘 맞았습니다. 반면 신우는 저보다 키가 훨씬 작고 체격이 통통한 쪽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신우가 입는 옷 스타일이나 사이즈를 보면 저와 체형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제 옷을 입어보겠다고 할 때부터 솔직히 사이즈가 맞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신우가 옷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이거 한번 입어봐야겠다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고 심해부도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강하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성격이 꽤 직선적인 편이라 조금만 말을 단호하게 해도 금세 기분이 상하고 바로 언성을 높이거나 서운하다고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상황이 커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또 반복될까봐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옷걸이를 다시 잡고 옷장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오더니 옷걸이를 뺏듯이 가져갔습니다. 나 그냥 잠깐만 입어볼게. 궁금해서 그래. 신우가 그렇게 말하고 옷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다가 시부모님 쪽을 힐끔 봤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시아버님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들여다보시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신우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 원피스가 확실히 신우에게는 많이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어깨선이 당겨서 올라가 있고
허리 부분은 늘어나서 주름이 생겼습니다. 옷의 밝은 색이 신우 피부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치마 길이도 짧아 보였습니다. 신우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이리저리 매만지더니 옆으로 돌아보고 앞을 보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살 조금만 빼면 딱 맞겠다. 나 이런 밝은 색 별로 안 입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옆에서 옷이 터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매 부분도 팽팽하게 늘어나 있었고 허리선이 원래보다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가 거울을 보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옳게 이거 그냥 놔줘. 그 말을 듣자 순간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우는 거울을 보며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집에 안 입는 원피스 몇 벌 있어. 나중에 그거 넣어줄게. 저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긴 것처럼 답답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신우는 옷을 입은 채로 거울 앞에 서서 옷자락을 펴보기도 하고 허리 라인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생각보다 나한테 잘 어울린다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어 그건 제가 입으려고 산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여전히 옷을 벗지 않고 거울을 보며 나중에 나도 줄 거 줄 테니까 그냥 이거 줘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와서 얼굴이 붉어졌고 옆에 있던 신랑이 누나 그만해. 그냥 벗어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뭘 그렇게 난리를 치냐. 옷 하나로 그러냐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옷을 벗을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신랑이 직접 방으로 들어가 옷걸이를 꺼내오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거실에 있던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신우가 거울 앞에 서서 계속 옷을 보며 그냥 나 달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있다가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는 피부가 까맣고 뚱뚱해서 이런 원피스 안 어울려요. 그 말이 나오자 거실에 있던 모두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신우는 거울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니 스타일은 저랑 전혀 안 맞아요. 언니 옷은 저한테 갖다 주셔도 저는 바로 의류수거함에 넣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신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신우가 옷을 입은 채로 한 발짝 다가오려는 기색을 보였고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옷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벗어주세요. 신우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네 둘은 예의가 없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옷을 벗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멀뚱히 서 있었고 신랑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소파에 앉은 채 신우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신우가 옷을 벗어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옷을 저에게 건네주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윗사람이 옷이 예쁘다. 한번 입어보고 싶다고 하면 보통은 언니 입어보세요 하고 권하는 게 예의인 거야. 너는 진짜 무슨 애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냐? 신우 목소리는 차분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얘기까지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너네는 너무 매번 실망스럽다. 저는 옷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옷은 이미 허리 부분이 늘어나 있었고 소매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는 소파 쪽으로 가더니 시부모님에게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내가 방금 올케한테 신경질까지 들었어요. 내가 옷 입어보자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셨고 신우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옷이 예쁘다니까 바로 얼굴 싹 굳히고 내가 뭐 적선해달라고 한 줄 아나 봐요. 태도가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올케 잠깐 여기 와봐. 저는 한숨을 내쉬고 거실 중앙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너 신우한테 신경질 냈니? 저는 잠깐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네, 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했어? 하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때 신랑이 옆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얘기를 했어요. 누나가 옷을 억지로 입겠다고 해서 아내도 참다 얘기한 거예요. 신우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진짜 너희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예의를 좀 가르쳐야겠다. 신우는 그렇게 말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저희를 번갈아 보며 알았다. 이제 그만해라고 했지만 신우 표정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신우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으면 긴장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저 어디 가서 버릇없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충분히 교육 잘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고 예의 없다는 말은 언니한테 처음 들어봐요. 그 말을 하자마자 거실에 있던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신우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숨을 길게 내쉬며
얼굴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듯이 작은 소리로 웃더니 고개를 다시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나한테 언니라고 불렀어?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호칭부터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예의 운운해? 신우는 그렇게 말하면서 팔짱을 끼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가 더 대답을 하지 않자 신우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네가 아랫사람인 거야. 그런 건 기본 아니야? 저는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들고 신우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형님, 처음 제가 신랑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형님이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시아버님이랑 시어머니도 다 계신 자리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줄곧 언니라고 부른 거예요. 신우는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제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신랑이 고개를 들어 신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너 그랬잖아. 나도 옆에 있었고 엄마 아빠도 계셨는데 인사 처음 드리던 날 내가 친하게 지내자고 언니라고 부르라며. 신우는 순간 말문이 막힌 것처럼 잠깐 멈추더니 곧바로 시어머니 쪽으로 돌아서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냐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풀고 한번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언니라고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자 신우는 얼굴이 더 붉어지면서 고개를 세차게 저쪽으로 돌렸습니다.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엄마, 얘네들 예의부터 가르쳐야겠다. 진짜 기본이 안 돼 있어.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고개를 살짝 숙인 다음 다시 신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둘 다 결혼한 성인인데 남매 사이에 위아래를 그렇게까지 따지는 게 어느 나라 예의예요. 밖에서 대접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집에선 이렇게 윗사람 대접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우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보며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진짜 말리지 마. 오늘은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시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랑은 옆에서 한숨을 쉬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신우를 바라보며 웃음을 꾹 참다가 결국 조금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나이가 몇 살이신데 이렇게까지 애처럼 굴어요? 저는 중학생 이후로도 저희 부모님께 계속 존댓말 썼어요. 형님은 결혼도 하시고 애도 둘이나 있는 분이 부모님께 애들 앞에서 반말하시는 거 그건 안 부끄러우세요? 제가 말을 끝내자 신우는 얼굴이 완전히 붉어져서 숨을 고르며 내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하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들 보는 데서 부모님께 반말하는 버릇부터 고치세요. 저한테 뭐 가르치시기 전에요. 그렇게 말한 뒤 저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젖히고 웃었습니다. 신우는 입술을 달달 떨면서 손을 움켜쥔 채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저와 신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공기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신우가 옷을 벗고 나와서 소파 옆에 서 있더니 다시 제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내가 옷 좀 입어본 게 그렇게까지 인상 쓸 일이냐?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서 지금 이러는 거야? 신우가 그렇게 말하자 거실에 있던 시매부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랑 모두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신우를 향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보고 눈치 없다고 하셨죠? 형님은 염치가 없으시잖아요. 순간 신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의 옷을 억지로 입어보고 남의 새 옷 다 늘어나게 놓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니까 저는 그게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가 손을 한번 흔드시면서 제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참지 그랬니?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못 참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신우가 너무 이상한 것으로 자꾸 트집 잡으시고 자기가 한 말까지 안 했다고 거짓말하셔서요. 사실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은 신우와 시매부 모두 들리게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너 진짜 하고 입술을 떨었고 시매부도 아무 말 없이 신우 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다 못해 일어나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좀 해라. 동네 시끄럽게 하고 됐다. 다들 가자. 분위기가 그대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신랑이 신우 쪽을 바라보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나, 다음엔 너 없는 날 우리가 시댁 찾아갈 거야.
우리도 이제는 진짜 더 못하겠다. 그리고 심해부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매형, 다음부터 누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매형이 좀 말리세요. 매형은 옆에서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나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먼저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기 시작하셨습니다. 신우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제 쪽을 노려보다가 아이들 쪽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외투를 입히고 가방을 챙기면서도 중얼중얼 뭐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신우는 아이들 모자를 씌우면서 제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너네 집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안 올 거다. 2번 다시 이렇게 얼굴 안 볼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대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형님이 나중에 제 물건들 또 건드릴까봐 무서워서예요. 형님, 우리 집에 못 오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말에 신우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서 저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신우는 어이가 없다 하고 중얼거리고 아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우가 신발을 신고 나갈 때까지 저는 거실에 서서 끝까지 웃으면서 신우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신우는 문을 나서면서도 뒤를 돌아 저를 한 번 더 쏘아보더니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갔습니다. 모두들 다 가시고 나니 집안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신랑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놓인 작은 쿠션을 정리하며 마음을 진정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신랑이 그제야 깊게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오늘 내가 다 참은 거 알아? 누나 진짜 미친년 아니야? 신랑은 그 말을 시작으로 자리에도 앉지 않고 서서 신우에 대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톤이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남의 집 와서 새 옷을 억지로 입겠다고 잡아당기냐? 뭔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돼. 저는 쿠션을 정리하다 말고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신랑은 얼굴이 벌개진 상태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결혼 전에도 알긴 알았는데 누나 저 버릇 진짜 보통 아닌 거 너도 알잖아. 근데 오늘은 정말 선 넘었다. 앞으로는 진짜 못 봐준다. 신랑이 그렇게 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못 오게 할 거야. 이번엔 진짜야.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신랑이 워낙 열심히 신우 욕을 하는 통에 저는 따로 신우에 대해 뭘 더 얘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신랑은 화가 풀리지 않는지 한참을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계속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 앞으로 또 지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거야. 어디 부모님 앞이라고 입 다물고 넘어가나 봐라. 이제는 내가 하나하나 다 지적할 거야.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서야 신랑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거실에 조용함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직 편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신우가 저에게 이상한 생트집을 잡으면 참지 않고 바로 대답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느낀 건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랑도 같은 생각이었던지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 앞이라도 누나가 오늘같이 하면 나도 다 얘기할 거야. 진짜 더 못 참겠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신우를 딱 한 번이라도 말려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처음부터 누나한테 그만해라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 제가 조용히 그 말을 꺼내자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모님도 결국엔 누나 편만 드시니까 이런 거지. 그래도 앞으로는 무조건 참을 필요 없어. 나도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저는 그 말에 따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부모님도 계속 신우 편만 드신다면 저도 점점 거리를 둘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누나 없는 날만 시댁하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신랑이 그렇게 말하자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그날 저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신랑과 방향을 정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